오랜만에 레고 매장을 방문해서 레고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보통 레고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데 택배가 오면 이런 큰 제품은 항상 상자가 찌그러져서 오기 때문에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레고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자가 정말 아름다워서 손상이 안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집에 오다가 전봇대에 살짝 부딪혔지만 다행히 찌그러지진 않았어요. 그 외에도 매장에 직접 방문한 이유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기다려야 하고 제가 2014년 겨울 6년 전부터 바랬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발매하자마자 레고 매장에 가서 샀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발매 이틀 후에 구입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띨띨이 같이 날짜 흐르는 걸 모르고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발매하는 날인 2020년 11월 15일을 놓치고 띵까띵까 놀다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고 부랴부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에서는 품절이에요. 매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제발 찜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답답했는데 다행히 매장에 가니까는 한 사람당 한 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상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수집용으로 구입하는 물건들은 제가 상자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마지막으로 남은 이 상자가 손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상자를 조심하게 다루면서 두 손으로 비닐봉지에 담아주어가지고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튼 제가 구입한 것은 제너럴 모터즈 GM 자동차 로고가 보이죠? 바로 1959년 캐딜락입니다. 그것도 1984년 영화 유령사냥꾼에서 나오는 원조 엑토 1입니다. 사실 이 자동차는 2021년 개봉 예정인 영화에서 나오는 엑토 1이지만 1984년 고스트버스터즈의 세계관을 이어가는 1989년 고스트버스터즈의 공식적인 후속편이라 1편에서 등장했던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1편 감독의 아들이 만드는 영화이며 원작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작했기 때문에 원작 영화와 만화의 팬으로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고스트버스터즈 팬들이 보면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저 사다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건데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고는 벽돌 조립 장난감이라 사다리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지요. 단순한 장난감이나 프라모델이었다면은 구멍을 메꾸거나 분리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품이 2021년 영화 바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녹슨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 영화에서 나온 모습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이 녹이 더 많으며 세차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얀색 도장이 아주 누리끼리합니다. 이 레고 제품이 다른 레고 제품과 다르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검은색 바탕에 엑토 1이 보이는 제품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인용 레고 제품이라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상자 크기를 보면은 이 상자가 엄청 큽니다. 물론 큰 레고 제품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제가 평소에 구입하는 레고 제품들의 크기를 고려할 경우 이 상자가 큰 편에 속해 있어요. 어쨌든 이 상자 크기는 가로 58cm, 세로 35cm, 두께는 11cm 정도 됩니다. 부품 수는 2352이며 권장 연령이 18세 이상 성인용입니다. 네, 레고에서 드디어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이를 위한 레고가 아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인들을 겨냥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인용이니 가격도 성인용입니다. 허허, 아이고 참나. 어른들을 겨냥한 레고 제품들은 상자 밑에 18 더하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인용 제품들은 상자가 거의 모두 검정색이라 보통 레고 제품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을 봐도 이게 가격만 봐도 알아요. 레고가 어린이 장난감이라도 옛날부터 가격이 높았지요. 경기도 이천에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꾸 3000% 빠지는데 자, 그럼 6년 전에 발매한 레고 아이디어즈 제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508조각의 미니 피규어 크기 자동차를 2300조각이 넘는 녀석이랑 비교하면 불공평하지만 아이디어즈 제품은 품절이고 이걸 미개봉으로 구입하면 발매 당시 가격의 3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차라리 이왕 구입하는 거 큰 걸 구입하는 게 좋지요. 큰 엑토 1이 단점이 있다면 전에 발매한 배트맨처럼 진열대나 이름판, 미니 피규어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도 엑토 1의 크기가 커졌으니 레고의 정성 들인 정교함이 많을 것이고 그 웅장한 크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요. 그래도 그 2% 부족한 게 참 찝찝합니다. 상자의 크기를 실감할 수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2016년 제품과 비교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고스트버스터즈 아이디어즈 제품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니 백투더퓨처 시간여행 장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전격 제트 작전이라도. 아이디어즈의 엑토 1은 508조각이며 조립이 완성된 상태에선 높이가 9cm, 길이는 20cm, 넓이는 6cm의 작은 크기입니다. 제가 새로 구입한 녀석은 2352조각이며 조립이 끝나면 높이가 22.5cm, 길이는 47cm, 넓이는 16.5cm가 됩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엑토 1이 거의 2배로 커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캐딜락이 도로 위에 달리는 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자동차였는데 뭐 사실 크기보다 서스펜션을 놀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실제로 이 자동차는 발매 당시 장의사차 또는 응급차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장이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인은 살면서 최소한 한 번 고급 자동차 캐딜락을 승차한다고. 이 캐딜락 실제 자동차의 길이는 거의 6m가 되고요. 제가 옛날에 실제로 자동차 박물관이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보았을 때 그 덩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딴소리를 하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상자를 봅시다. 상자 위에 있는 견본 사진이 아이디어즈 제품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실물 크기 인쇄 그림이 보이나요? 이 부품이 운전석 문짝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아이디어즈 제품에 있는 로고와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가 정말 크다고요. 떡대가 커서 장식장에 들어가면은 정말 멋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 장식장 새로 하나 큰 걸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생기네요. 아, 그리고 레고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건빵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배트맨처럼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름판이나 전시판도 없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즈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큰 불만이 없지만 저 같은 고스트버스터즈 팬들이 아쉬워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아프네요. 뭐 최근 세턴 로켓이나 병속의 배가 재발매됐으니 혹시 엑토 1도 재발매하지 않을까요? 영화도 이제 곧 있으면 개봉하는데 아마 저작권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제품이 공식 후속편이 2021년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프라모델이나 이미 만들어진 장난감과 다르게 이 엑토 1은 마음대로 개조 변경할 수 있으며 1984년 모습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니 팬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거 특히나 성인들을 위한 레고 제품이었다면은 그 레고 아이디어즈 백투더 퓨처처럼 애초에 여러 선택권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상자 뒷면을 보면은 자동차의 뒷면을 보여주는데요. 1920년대 때 공기 역학 때문에 시작된 디자인이지만 1959년에 절정으로 달아오른 로켓 날개가 잘 재현되었습니다. 1960년대 때부터 점점 작아지더니 1990년대 때 거의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발매된 캐딜락들을 보면은 마치 인간의 꼬리뼈처럼 이 로켓 날개의 디자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머슬카 잡지에서 읽은 기사에 의하면 저 날개는 시각적인 장식이며 자동차에 어떠한 긍정적인 이득을 주지 않아요. 결국 폼생폼사입니다. 오히려 저것 때문에 자동차 무게만 늘어나고. 아무튼 원작을 보신 분이라면 사다리가 조수석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작 영화나 1984년 원작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즈 제품을 보면 사다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만 이 녀석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조수석 뒷문이 열리면서 입자 가속기 가방을 맨 사람이 양성자 분무기에서 빔을 발사할 수 있는 포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화 예고편에서 잠깐 나오기도 했지요. 조수석 뒷문이 열려야 해서 사다리를 반대편으로 옮긴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디자인인지 모르겠네요. 거대한 유령을 차를 타고 추적하면 모를까. 그 외에도 자동차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은 녹슨 부분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스티커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 녹슨 부분들을 모두 인쇄를 하고 여유분해 부품을 첨부하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스티커가 저렴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백투더퓨처 시간여행 장치처럼 조립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84년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사다리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1984년의 모습으로 간단하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따진다면 왜 크롬 도금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캐딜락에 있는 크롬 도금이 얼마나 멋있는데 아니 왜 할 줄 알면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돈 때문이겠지만 이 제품은 성인을 위한 제품이잖아요. 2002년도에 했으면서 도대체 언제 도금한 부품들을 제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레고 할리 데이비슨을 구입하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크롬 도금이 없어서입니다. 크롬만 있으면 정말 삐까번쩍하면서 멋있을 텐데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유령 덫을 무선 조종 자동차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실물로 발매했으면 좋겠네요. 그 오래전에 블랙옵스 무선 조종 자동차 한정판이 정말 재밌었는데 아마 이게 실제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1대1 크기는 아니지만 분명 어느 장난감 회사에서 만들 게 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자작할 게 뻔하고. 상자 오른쪽을 보면은 캐딜락 엉덩이가 보이고요. 왼쪽에는 단순하게 고스트 버스터즈 로고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에 발매했던 고스트 버스터즈 아이디어즈 뒷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다리 위치가 다르죠? 2021년 영화 바탕으로 이 엑토 1을 만들고 레고 상자에는 영화 제목을 기입하지 않은 게 아마 사람들이 1984년? 2021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 그 인기를 이용해서 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이 품절된 제품을 일찍 구입할 수 있던 이유가 저는 VIP 회원이라서입니다. 레고 VIP 회원 가입은 무료이고요. 레고를 구입할 때마다 점수를 얻어서 점수를 많이 모으면 그 점수를 이용해 레고를 구입할 수 있지요. 맥플러스 카드와 같은 겁니다. 레고 VIP를 가입하면 좋은 것이 레고에서 신제품을 공식적으로 발매하기 전 VIP 회원들에게 먼저 미리 구입할 기회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엑토 1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레고에서 선착순으로 포스터를 주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정중히 부탁을 해서 2개를 받았는데요. 이 포스터 때문에 제가 레고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한 건데요. 레고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포스터 증정품들은 항상 2번 접어서 소포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매장에 직접 가면 접히지 않은 걸 주는지 모르지만 고스트 버스터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이며 이번 2021년 영화가 진정한 3편이라 개인적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레고 포스터가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보세요. 이 레고 엑토 1이 얼마나 멋집니까? 영화 주인공 인물 포스터였다면 필요 없었을 텐데 이 멋진 자동차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레고 홍보 자료처럼 저도 이걸 액자에 넣어서 보관할 겁니다. 소방소를 구입하지 않은 게 후회되네요. 아이고. 그래도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소방소를 실제로 방문한 적이 있지요. 공사 중이라 건물이 모두 가려졌지만 Mission failed. We'll get 'em next time.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상자를 개봉하지 않았으며 시간도 없고 조립과 촬영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개봉을 못하고 조립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동영상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레고 조립과 영상 만드는 게 모두 재미있는데 제가 아직 초보라 영상 만드는 게 참 힘드네요. 아무튼 그동안 유튜브 활동이 뜸했는데 이 레고를 조립하는 과정을 영상 일기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상자 겉모습만 구경하면서 쫑알쫑알 떠드는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봉을 하고 내용물을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